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내가 지킬게. 딱 6글자. 그 말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멈춰버린 날부터 그 말은 그녀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산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 여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던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막 3년 전, 이정순 62살.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순 씨 남편이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정순 씨 남편 박태수는 아내가 사고를 당한 뒤에도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으니까요. 3년 전 어느 가을 저녁 정순 씨는 시장 골목에서 무단횡단 차량에 치였습니다. 수술은 12시간.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기능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먼저 들은 건 정순 씨가 아니라 남편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여기 있어. 평생 내가 지킬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정순 씨는 눈물도 잊어버렸습니다. 퇴원 후 태수는 집 안턱을 모두 없애고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아내가 쓰는 휠체어 높이에 맞춰 식탁도 낮췄습니다. 이웃들이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저게 진짜 사랑이지. 정순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깎아냅니다. 반년이 지나자 태수의 한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대답 대신 동작이 먼저 왔고 그 동작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 물 좀 줄 수 있어요? 툭! 컵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정순 씨는 그 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해가 지나자 태수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친구 만나고 늦을 거야. 일이 있어서 오늘 자고 온다. 정순 씨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남편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태수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자꾸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보다 무서운 건 그게 식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습니다. 아침부터 태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굳은 얼굴. 정순아, 오늘 바람이나 쐬러 나갈까?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외출을 제안한 게 얼마만인지. 어디? 그냥 드라이브나. 정순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없이 말도 없이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가고 낯선 길이 나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없는 외딴도로 옆 공터였습니다. 풀만 무성한 곳,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태수는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내렸습니다. 능숙하게 그러나 서둘러서 정순 씨를 안아 휠체어에 앉히고는 뒷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었다 뺐습니다. 잠깐 기다려. 금방 올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뭘 기다리라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정순 씨는 멀어지는 차를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돈으로 할부를 넣기 시작했던 그 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 49. 그 차가 커브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의 끝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공터 한복판에 휠체어 하나, 그 위에 여자 하나.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정순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싸늘하게, 또렷하게, 내레이션 목소리가 달라진다. 단단하고 차분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순 씨의 진짜 이야기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활병원 담당 의사가 진료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기적이에요. 신경이 회복되고 있어요. 몇 달간의 집중 재활, 아무도 모르게 이어온 훈련. 정순 씨는 이미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물론 남편에게도. 왜냐고요? 잠시 멈춤. 알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다시 걷지 못해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 진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2다리가 멀쩡한 내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은 나를 그래도 사람으로 보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정순 씨는 천천히 허리를 세웠습니다. 양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2발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풀밭 위에 2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 3년 만에 자기 2발로 땅을 밟는 감각.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정순 씨, 지금 어떡하려고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휠체어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안쪽 파이프 사이 틈새,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공간에 감겨 있던 것. 작은 지퍼백에 담긴 스마트폰 하나. 얇고 오래된 보급형 기기. 누군가에게 빌린 폰이었습니다. 그 폰에는 3개월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당신 보험 수혜자 아직 나야? 바꿨어. 어디로? 그건 내 맘이지. 그 대화가 있던 날이 4개월 전. 그 다음 달부터 정순 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여자의 통화 소리, 이혼 이야기. 그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장애인 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아? 야,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아니면 그냥 멀리 두고 오든가. 연락 안 하면 그만이잖아. 파일 개수 17개. 정순 씨는 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자 이름 김미경 언니. 언니 나야. 지금 데리러 올 수 있어? 위치 핀 보낼게. 그리고 경찰서에 먼저 연락해줘. 다 준비됐어. 전화를 끊으며 정순 씨의 입꼬리에 아주 작은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가 집으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 7시. 아내가 없어진 것 정도는 이미 예상했는지 지나치게 평온한 얼굴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2명, 정순 씨 언니 김미경, 정순 씨 딸 수연, 그리고 변호사 1명.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신발 바닥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2발로 걷는 사람의 소리. 정순 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도 없이 2발로 똑바로 당당하게.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떡해? 정순 씨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당신이 오늘 벌인 건 장애인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침묵. 태수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태수 씨, 장애인 유기 혐의 및 사기 관련 진술을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딸 수연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어? 한 6개월 됐어. 왜 말 안 했어? 정순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한테 제때 알려줬잖아. 이혼 서류는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순 씨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증거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원래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해 봄, 정순 씨는 재활병원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지원하셨어요? 저도 거기 환자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완쾌되신 거예요? 정순 씨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몸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음은 지금부터요. 재활병원 복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순 씨가 나타납니다. 걸음이 불편한 사람 옆에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저도 3년 동안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정순 씨가 나중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그날 공터에서 일어서면서 생각했어. 뭐요? 나를 버리러 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내 발로 제대로 섰다고. 긴 여운, 나를 버린 날,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내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순 씨가 재활병원에서 만난 한 여자. 그 여자는 하반신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정적? 다음 이야기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